늦게 할수록 더 아픈 인생의 현실 10가지.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고 했는데, 진심을 다하면 알아준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억울한 일도 생기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따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손해를 보는 일도 생기고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감각이 자리 잡습니다. 아, 세상이 원래 이런 건가?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 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처음 불합리한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분은 오래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했을 때, 어떤 분은 돈 문제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 틀어졌을 때, 그 순간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감정은 비슷합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이걸 이제야 알게 됐다는 약간의 허탈함.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살면서 결국 알게 되는 것들. 일찍 알수록 덜 상처받고 늦게 알수록 더 아픈 인생의 현실들. 이걸 냉소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알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운 세상과 실제 세상의 간격. 어렸을 때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노력하면 된다. 진심은 통한다. 남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 받는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간 인정받는다. 이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이게 항상 맞는 말도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용했고 남에게 잘해줬는데 그게 당연시되다가 한순간에 관계가 끊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운이 없었는지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배운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의 간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간격을 처음 느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탓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탓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반응은 따로 있습니다. 간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세상은 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서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이걸 모르면 계속 당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정이 많이 쌓인 사이라고, 그게 모든 상황에서 통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중요한 순간에 내 쪽이 아닌 자기 이익 쪽을 선택했을 때, 오랫동안 도와줬던 사람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 연락이 뜸해졌을 때, 가족 안에서도 유산 문제나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정이 아닌 계산이 앞서는 걸 목격했을 때,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 배신감이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가 아니라, 아, 사람이 다 이렇구나에 가까운 감각. 그렇다고 세상이 전부 계산으로만 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도 있고 의리도 있고 순수한 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상황에서 통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대가 어긋났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관계를 더 명확하게 봅니다. 기대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고 실망도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진짜 정을 찾았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현실을 아는 것이 냉소가 아닙니다. 현실을 알아야 더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현실,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관계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이해관계가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감각. 부모님 돌아가신 후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갈라선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 가깝게 지냈던 남매가 돈 앞에서 남처럼 변하는 일. 그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던 친구,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서 관계까지 끝나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문제였지만 사실 돈이 드러낸 건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돈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크든 작든 돈이 연루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 번은 봐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면을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이 얽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현실.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정하기 정말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자란 친구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줄어들더니 몇 년이 지나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닌데 그냥 멀어진 겁니다. 또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삶에서 사라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데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그 허전함이 꽤 오래 갑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관계는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관계를 원하고 두 사람의 삶이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유지됩니다. 그게 어긋나면 아무리 한쪽이 노력해도 결국 멀어집니다. 이걸 이해하면 조금은 편해집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구나라고 보는 시각. 그게 자신을 덜 탓하고 덜 상처받는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같은 강도로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 의미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현실. 힘들어질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평소에 연락 자주 하고 자리 있으면 항상 불러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는 사람들. 그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힘들어졌을 때 진짜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던가요? 이직을 해야 할 때 진짜 도움이 된 사람. 가족 중 누군가 아팠을 때 밥 한 끼 사주러 온 사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위로 한마디라도 건넨 사람. 그 숫자를 세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배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이 바빠서 남의 어려움에 깊이 관여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그 관계들의 깊이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주 보는 게 가까운 게 아닙니다. 오래 안 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의 깊이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곁에 있어줬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하세요. 나머지 관계는 그냥 그 거리에 맞게 유지하면 됩니다. 5번째 현실.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건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공감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가족 때문에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가족 사이에도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무조건 미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살면서 경험해보면 이게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관계들은 상황이 바뀌면 바뀝니다. 같은 직장에 있을 때 가깝고 이직하면 멀어집니다. 같은 지역에 살 때 자주 보고 이사하면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가족은 아무리 사이가 멀어져도, 아무리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아지셨을 때, 내가 큰 수술을 앞뒀을 때, 삶이 정말 막막해졌을 때,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게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오래된 친구보다 가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족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오래 남아있는 게 가족이라는 걸 알면 지금 조금 소홀했던 그 관계에 한 번 더 연락해볼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그게 나중에 얼마나 다행인 일이 될지 모릅니다. 6번째 현실. 진심은 생각보다 쉽게 잊혀집니다. 이 현실이 어쩌면 가장 많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한 말, 진심을 다해서 한 행동. 그게 상대방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게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 부하 직원이 어려울 때 챙겨줬더니 나중에 내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지나쳐갈 때, 가족을 위해서 참고 희생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이럴 때 드는 감정, 서운함이라기보다 허탈함에 가깝습니다. 내 진심이 헛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심이 잊혀지는 건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왜 했느냐가 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 한 진심이라면 기억받지 못했을 때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서 한 진심이라면 상대방이 기억하든 하지 않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건 계속하되 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줄이는 것. 이게 진심에 지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7번째 현실. 좋은 사람으로만 살다 보면 나를 잃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느 시점에 실감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갈등 만들지 않고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화가 나도 참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른답고 성숙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거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다 보니,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소실입니다. 좋은 사람인 것과 경계 없는 사람인 것은 다릅니다.
착하다는 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참고 나를 항상 뒤로 미루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에게 불공평한 겁니다. 싫다고 말하는 것, 이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 나도 쉬어야겠다고 말하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더 오래, 더 진심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8번째 현실. 노력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삶의 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뭘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걸 마주하는 순간이 옵니다. 나보다 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더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 실력보다 인맥이 더 중요했던 순간,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아 기회가 지나간 경험, 운이 없어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럴 때 드는 억울함,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노력해봤자 뭐가 달라지냐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력이 결과를 100% 보장하지는 않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노력은 결과를 보장하는 티켓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준비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 운이 왔을 때 그게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운이 와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왔을 때 내 노력이 틀렸구나가 아니라 아직 타이밍이 안 됐구나. 하지만 준비는 되고 있구나 라고 보는 시각을 갖는 것. 그게 오래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다. 9번째 현실. 사람은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이건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면이 중요하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는 첫 5초는 내면이 아닌 외면을 봅니다. 말투, 표정, 옷차림, 자세, 눈빛. 이것들이 첫인상을 만들고 그 첫인상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직장에서 처음 만나는 클라이언트, 자녀의 결혼 상대 부모님, 중요한 자리에서의 첫 소개. 이런 상황에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몸으로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사람을 겉으로 먼저 판단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나는 내면이 중요하지 겉모습 따위는 신경 안 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면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면이 충실한 것과 외면도 챙기는 것, 이 둘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외면도 단정하게 관리할 때 그 사람이 주는 신뢰감이 훨씬 강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그게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잘 드러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현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9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돈 앞에서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잘해줘도 떠날 수 있다는 것, 힘들 때 남는 사람이 적다는 것, 결국 가족이 오래 남는다는 것, 진심은 잊혀진다는 것, 좋은 사람으로만 살다 나를 잃을 수 있다는 것, 노력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한다는 것. 이 이야기들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매번 같은 자리에서 상처받습니다. 이걸 알면
더 이상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단단함입니다. 단단하다는 건 차갑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걸로 무너지지 않는 것, 실망해도 그게 삶 전체를 흔들지 않는 것, 기대가 어긋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게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걸 알고 기대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기대보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게 오늘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현실을 알면 왜 덜 흔들리는가? 이 10가지 현실들을 나열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느끼셨나요? 모두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으로 움직일 거라는 기대,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줄 거라는 기대,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올 거라는 기대, 진심은 항상 전해질 거라는 기대, 이 기대들이 어긋날 때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없애는 게 정답이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기대가 없으면 동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다른 의미의 불행입니다. 정답은 기대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외부에 거는 기대를 줄이고 내부에 거는 기대를 키우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야 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어로. 이 상황이 좋아질 거야 해서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어로. 이 전환이 생기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덜 흔들립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덜 흔들립니다. 기대가 어긋나도 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넘어와 볼게요. 이 10가지 현실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조금씩 삶에 녹여내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지금 내 기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거라는 기대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룰 거라는 기대인지. 외부를 향한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이 잦아집니다. 둘째, 오늘 하루 내가 참은 것과 내가 선택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참은 건 언젠가 터집니다. 선택한 건 내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셋째, 내가 힘들었을 때 진짜로 옆에 있어준 사람을 한 명만 떠올리고 오늘 연락해 보세요. 고맙다고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넷째, 오늘 나에게 한 가지는 허락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아무 생산적인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그게 산책이든 음악 듣기든 오래된 책 꺼내보기든, 이 4가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달라집니다. 당신은 충분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삶을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현실을 알고 그 위에서 제대로 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게 이미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살면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가 어긋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온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잊혀진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되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지금의 당신을 상처가 지혜가 되는 과정. 그게 삶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결국 알게 되는 것들. 늦게 알수록 더 아프지만 알고 나면 덜 흔들리는 것들. 세상이 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돈 앞에서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잘해줘도 떠날 수 있다는 것. 힘들 때 남는 사람이 적다는 것. 가족이 결국 오래 남는다는 것. 진심은 잊혀질 수 있다는 것. 좋은 사람으로만 살다 나를 잃을 수 있다는 것. 노력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 이 10가지가 오늘 당신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얻은 인생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쁜 말보다 진짜 이야기. 현실을 알면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면 더 오래 버팁니다. 더 오래 버티면 결국 당신이 이깁니다. 오늘도 잘 버텨내셨습니다.